안녕하십니까 순환톡톡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노인복지의 전문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광산구에서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강민선이라고 합니다. 광주 지역노인복지협회 회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강 회장님께서는 이 분야로 지역에 그런 신망도 받고 있는데 한번 얼마나 하셨는지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 해보시죠. 네, 아직 배움이 적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세우기는 좀 뭐하고요. 보통 지금 저희 노인 쪽에서 보시면 한 30년 이상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현재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19년 차 지금 노인복지만 지금 하고 있고요. 남부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지금 논문 수료하고 논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노인복지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의료와 복지가 큰 틀에서 영역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고 서로 협업하면서 삶의 질, 또 건강, 사회적 약자들의 어떤 디딤돌 내지는 언덕이 돼주고 있는데, 복지 분야를 하다 보니 어떤 때 보람을 많이 느끼십니까? 저희가 복지를 하는 이유가 삶의 질이 좀 저하되고, 그다음에 남의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복지를 많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줬었을 때 감사하다, 고맙다 그 한마디 인사 드릴 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건강의료보험이 있고 또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있죠. 예. 이 축이 제가 알기로는 2008년부터 시작됐으니까 거의 십몇 년이 됐죠. 지금 15년 차 지금. 그렇죠. 많이 이제 정착화되는 단계가 있는데, 이런 노인 장기 요양 이쪽에서 현장에 있어 보니 장점도 있고 또 이렇게 개선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지금 국가 시책이 시설보다는 재가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같이 이제 공존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살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앞으로 추세도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한 그곳에서 삶을 마감하시기를 거의 대부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국가 시책도 지역사회 가정 내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국가 시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제가 노인복지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료 쪽에서도 요즘 핫 이슈가 방문 진료 이런 거고, 광주광역시의 그런 정책에도 통합돌봄 이런 타이틀로 해서 가정에 있는 이런 노인들한테 포괄적인 서비스라고 할까요? 꼭 복지, 의료 또 여타의 그런 생활 서비스, 음식 제공 이런 걸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추세가 있는데, 제가 노인복지 쪽에서 보면 그런 정책들이 미래 비전이나 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장기요양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통합재가로 해가지고 가정 내에서 주야간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렇게 토탈 서비스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의사 한 분이 상주에 계시면서 간호사들과 사회복지사들 이렇게 세 팀이 모여가지고 방문 진료도 해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기관 또 연계도 시켜주시고 해가지고 굉장히 서로 간에 상호 협력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듣기에 광주의 통합돌봄이 서비스 사업이 전국 지자체 룰 모델이 된다고 해서 지역의 의료기관들도 이렇게 방문해서 의료 서비스 내지는 환자의 그런 방문 의료를 실현하고 있는데, 앞으로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도 전공하셨고 그쪽에 계속 종사하다 보니까 어떠신가요? 노인들이 아까 자기가 익숙한 환경에서의 자신의 그런 삶을 충분히 영위하는 것이 최대의 그런 이상으로 여긴다 하는데, 의료 쪽에 기대하거나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소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쪽에서는 어차피 뭐 가사 지원 서비스나 병원 동행 서비스, 기타 그 일상생활 도움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일 필요한 게 의료 쪽이거든요. 예. 예. 그랬을 때 이제 저희들이 어르신들 가정에서 돌보다가 병원 다닐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그러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 서비스를 해주시면은 저희들 업무가 편한데 이제 거기에 따른 그 수가라고 그러죠. 예. 예. 금전적인 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의료진 쪽에서도 가정까지 직접 방문하기 굉장히 힘드실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앞으로 추세를 보면은 의료진 구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사와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도움 필요하신 분들 예. 직접 방문 서비스가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관한 모든 걸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만 우리 뭐 순환톡톡이 개인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또 사회적인 어떤 삶의 질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 갖는 분야가 되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법정 단체라고 그래가지고 그 과거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 기관 운영을 했었거든요. 위탁 받아서. 그렇죠. 이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이 도입이 되면서 노인 요양 시설과 그다음에 재가 노인 복지 시설이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사업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 받는 기관하고 안 받는 기관의 차이점은 뭐냐면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서비스 질이 오히려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국가에서 공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민간 쪽에서의 서비스가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 쉬운 예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든 안 하든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고 호봉수대로 급여가 계속 높아지는 체계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 한 분이 귀저귀를 갈아야 된다. 그랬을 때 공공기관 사람들은 귀저귀를 본인이 굳이 안 갈아도 월급 나오니까. 그런가요? 근데 민간기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은 기관을 계속 옮겨 다니시기 때문에 오히려 서비스 질은 제 생각에는 민간이 훨씬 더 낮고 뭐 의료 쪽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수록 의료기관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이 있었을 때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르신들이 몰라요. 예, 그리고 솔직히 제가 쪽 이용 안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범위 밖에 있는 분들도 범위 안으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아까 보건복지부 이야기하셨는데 예, 이런 부분들 조금 도입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은 재가 노인 복지 이런 전문가의 의료 뭐 정책이라고 할까요? 바람 이런 걸 듣고 있는 시간이고요. 또 이런 것들도 중요한 또 정보가 됩니다.